저 개인적으로도 1분기 중에 고점은 좀 나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 시장. 좀 확실히 좀 선별은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항상 투자하실 때는 좀 대장주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쪽들이랑 자, 부장님과 매달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코스피가 어느새 1월에 4,200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4,797, 4,800 거의 돌파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슈퍼랠리 상승 가장 큰 동력은 뭐고 앞으로 강세장이 좀 더 지속될까요? 5천 뭐 대통령이 말한 5천도 이 정도면 뭐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웃긴 정도죠. 여기서 몇 포인트 모르면 되니까. 900포인트만 오르면 5천이니까 약속을 지키시네요. 아, 5,000포인트 가면 오히려 떨어지려나. 근데 그때 코스피는 5,000포인트 얘기했는데 왜 코스닥은 얘기 안 하셨을까? 그래서 코스닥이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코스피 대비분. 코스닥도 지금 얼마야? 지금 951이잖아요. 네. 이것도 한 2천 간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 시장의 원동력은 네. 아시다시피 뭐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의 힘. 유동성. 네, 유동성의 힘. 지금 뭐 대기 자금도 어마어마하고 물밀듯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의 통화의 증가량이 훨씬 더 빠르고 속도감도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기 자금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장중에도 보시면 느끼실걸요? 아유, 오늘 삼성전자 빠지겠네. 그러면 오후에 어느 순간 올라와 있고. 맞아요. 그죠? 오늘도 아침에 하이닉스 좀 빠지길래 이제 은근 빠지려나 보다. 그럼 또 올라와 있고. 네, 맞아요. 현대차 빠지려나? 그럼 또 올라와 있고.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집중되어 있는 유동성. 또 근데 그들이 빠지면은 지수가 빠질 것 같잖아요. 또 안 빠져요. 그것들이 빠지면은 이제 또 방산, 조선, 뭐 원전, 전력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또 받쳐주고 이러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릴레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룹주 상승.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뭐 오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그룹주들도 급등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대기업 그룹들, 지주회사들 계속 순환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큰 상위 종목군들로의 집중 현상, 그다음에 끊임없는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의 좀 원동력이고 또 대외적으로 뭐 악재도 다 호재로 둔갑시켜버리는 뭐 언론의 기술이라고 할까? 또 좀 빠질만 하면 또 트럼프가 한 번씩 뭔가 해주고 이런 흐름들 나오면서 우주의 모든 기운들이 코스피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면 증시 상승은 누가 이끈 거죠? 개인, 뭐 기관, 외국인?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은 그래도 한 이 정도 올라오니까 조금 차익하고 싶은 욕심이 일정 부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는 빠지면 무조건 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외국인들이 조금 차익 실현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일단 TSMC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밀려들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좀 매수해줬고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코스닥이 조금 약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외국인 수급이 좀 잡아주면서 특히 오늘 오후장에서는 2차전지 이쪽이 조금 회복을 하고 낙폭과대 바이오의 하락도 좀 제한이 되면서 좀 코스닥이 좀 올라왔고요. 특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관이 정말 거침없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샀죠. 1조 3천억 정도 기관이 좀 사주는 모습이죠.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 쪽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기금은 양시장에서 조금씩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맨날 매도하는 건 아닌데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 있어요. 연기금이 최근에 조금씩 조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별로는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급 시청자분들 보시는 HTS에서나 아니면 모바일에서나 수급의 좀 변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의 좀 집중력, 특히 연기금의 집중력, 최근에는 투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집중력들이 종목 급등에 항상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수급은 계속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증시 이제 상승을 이끈 섹터나 종목들이 좀 어떤 특징주들이 특징 섹터 있는지랑 1월부터 4,200, 4,000, 지금 800까지 끌어올린 섹터는 뭐 좀 다른지, 뭐 1월에 이제 반 정도 왔는데 그동안 이끈 섹터랑 오늘의 특징주 섹터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이끈 섹터가 오늘의 특징 섹터다.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요새는 좀 약간 대동소이한 흐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 현대차가 가지고 또 현대차가 쉬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고 또 이 세 종목이 쉬면은 조선방산원전, 뭐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모든 섹터들이 대동단결 AI하고 로봇, 전력, 에너지 이런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시간 통해서도 현대차 말씀 많이 드렸었고 지난번에 로봇도
엄청나게 잘 짚어드렸죠. 그것들이 다 지금 급등해서 다 대박이 나 있는데 오늘도 또 로봇주들 정말 로봇이라고 생긴 것은 다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한번 로봇주들 좀 올라온 종목들 좀 보시면요. 아시다시피 제가 현대차가 로봇의 대장주가 되고 있었고 최근에 그동안 조금 안 움직였었던 종목들 특히 이제 후발주자들 원래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로메카가 상한가 2번 가는 힘을 보여줬었고 뭐 그동안 SBB테크나 뭐 저희 그때 액추에이터, 가속기, 감속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들 쪽에서 강세가 많았죠. SPG도 최근에 강세를 계속 보여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만도도 다시 좀 오르기 시작했고 저희 이 시간에 만도도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오늘 오른 것만 보면 이제 한국 PIM이 이제 뭐 현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쪽도 로봇과 관련돼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바닥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휴림 로봇 특히 이제 현대 무벡스는 이제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이 로봇 섹터에서 이제 꾸준히 방향성이 제일 차원 좋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며칠 쉬다가 오늘 이제 한 번에 갖다 붙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조용히 있던 해석 에어 로보틱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PG 여기 보시면 거의 꾸준하게 로봇 섹터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로보티즈도 이제 뭐 워낙 대장이었었잖아요 예전에. 좀 쉬다가 오늘 좀 강하게 따라가면서 이제 로봇 관련 지수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T로보틱스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은 로봇주 중에서 유진 로봇. 네, 그것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약간 이거는 신규, 작년에 상장한 신규인데 요새 좀 갑자기 거래를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든 RNM도 쉬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 근데 아까 웬만한 종목들은 이 로봇 지수랑 이제 이격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씩 이격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갈 여지가 있는 그런 저희 회사 시스템에서는 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또 오래 쉬었던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좀 많이 올라줬고요. 이렇게 많이 저는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이것도 로봇이야? 막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최근의 시장은 그냥 로봇으로 그냥 대동단결 유튜브 팀의 쇼츠에 전부 다 아틀라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 그죠? 로봇. 네, 그래서 아틀라스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그 정도로 이제 바로 이제 옵티머스하고 아틀라스를 이제 비교하는 영상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사람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작이라든지 이런 섬세함 이런 게 기준이라면은 현대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바로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뭐 무게가 50kg 이상도 들고 그다음에 뭐 다 조립도 할 수 있게끔 반지 막 돌아가잖아요. 온몸이 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뭐 CS에서 이제 상도 받았잖아요. 그렇다시피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현대차가 달리고 관련되어 있는 벤더들 최근에 보시면 뭐 KH 바텍도 뭐 납품한다 그러면서 로봇주로 가고 이게 약간 제가 유튜브나 뭐 다른 데서도 말을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는 다 할 수 있어요. 휴대폰 부품주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로봇에 뭐라도 하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도 다 로봇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시피 하지만 가장 핵심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속기,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거의 70%가 그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라고 뭐 뼈대도 있어야 되고 뭐 바디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뭐 눈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뭐 액트로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약간 테마가 로봇 쪽이 가장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고 최근 시장에 활성화되는 원동력은 로봇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봇 관련주도 사실 CS2016 개막 이후에 현대차 로봇 관련주도 올랐지만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약간 조정도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다시 팍 오르는 이유는 뭐가 있나 아니면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거였나요? 선도적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쉬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또 관련되어 있는 벤더와 연결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이제 후발로 올라왔었고 그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먼저 쉬었던 주도주가 다시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 너도 나도 로봇이야 그러면서 이제 숟가락 얹는 종목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CS가 약간 기폭제 역할을 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로봇이 ETF가 많이 있잖아요. 그 ETF에서 이제 로봇주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종목을 하나하나 픽을 못하니까 이제 로봇 ETF를 사잖아요. 그럼 그 로봇 ETF에서 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비중대로 고르게 이제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고 또 사람들이 종목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의 것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덜 오른 거.
뭐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이 뉴로메카도 죽어도 안 갔었는데 삼성자산운용에서 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샀다 이러니까 갑자기 2번 상 정도 간 거거든요. 그냥 그만큼 시장이 테마가 좀 강하다, 강력하다, 유동성이 계속 받쳐주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로봇 자체가 당장 실적 나오는 곳은 몇 곳 안 돼요. 네. 하지만 일단 2027년부터 이제 현대차가 양산하고 이제 공장 투입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 당장 실적 안 나와도 뭐 1, 2년 안에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 항상 뭐 주식이란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의 로봇주들 강세 이제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확실히 좀 선별은 한 필요가 있겠죠.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실 때는 좀 대장주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로봇 섹터에서 선별은 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고 로봇 섹터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좋게 보시나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단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뭐 이런 부분이었었고 만도 이런 부분이었었고요. 그건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가속기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그쪽에서는 이제 SPG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SPG도 많이 오르고 최근에 조금 이제 뭐 올라오는 것들이 다시 또 뭐 T 로보틱스, 하이진 R&M 뭐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SBB 테크나 뉴로메카 이런 것도 투자하시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저는 뭐 LG 계열들이 원래 선도를 했었어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엔젤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도를 했었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뭐 너도나도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로봇의 가장 핵심은 공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로봇은 아니어도 약간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이랑 연결되면서 오늘 이제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로봇을 구동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이제 솔루션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면 AI 솔루션 업체도 다 연결을 지어서 로봇이랑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 대형주만 보고 달린다, 앞만 보고 달린다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도나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이런 쪽들이랑 기본적으로 뭐 SPG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역시 좀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조금 중심 잡아줬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후발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산업용 로봇에서는 조금씩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총이 조금 크다는 게 약점. CS 때 이후로 현대 오토에버도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그렇죠.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도 좋죠. 왜냐면 현대차 그룹에서 그거 이제 솔루션 쪽에서 이쪽이니까. 그래서 모비스하고 현대 오토에버 요거 두 개가 가장 강하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류 쪽을 하면 현대 위아도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약간 지배 구조랑 약간 연결 지으면 현대 글로비스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이랑 현대차 벤더들은 꾸준히 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 오토에버, 모비스, 뭐, 요 정도 하고, 그 외로 따지면 뭐, 만도. 예,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요런 것들 좀 참고해서 볼 수 있고, 뭐, 나머지들은 너무 많으니까, 아까도 불러드리고, 저희 화면에서도 봤다시피,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러면 이제 로봇이 어쨌든 지금 뜨거운 건 맞는데, 이게 사실 CES 빨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 올해 내달에 계속 갈 수 있는 섹터인지 뭐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니까요. 아니면 이제 CES 때 아트라스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뜨거운 열기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앞으로 또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분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물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예전에 반도체 기판 주들 잠깐이 아니라 몇 달 물렸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심텍도 대덕전자도 몇 달 물렸었는데 지금은 다 3배 이상씩 올라왔거든요. 그 잠깐의 정체기에 물릴 수는 있지만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쪽은 정말 뚝심 있게 신념 있게 길게 보셔야 되는 섹터거든요. 사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전기차가 좀 지금 캐집 현상이 되게 길잖아요. 지금 3년째잖아요. 근데 이쪽은 뭔가 대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전기차 안 타면 하이브리드, 가솔린 타지 뭐 이런 대안이 있었고 인프라가 확장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다 투자하고 그쪽만 하기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고 이걸 강제적으로 쓰게 하기에는 뭐 제도적인 부분들이 더 강하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일단 힘드니까 유럽에서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그런 캐집 현상을 겪었는데 로봇을 생각해보면 저는 로봇을 거의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로봇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 방송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줄고 있다.
그죠? 인구가 줄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비용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 로봇의 투입은 필연적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2년 전인가? 우리 이제 2020 몇 년도부터 공장 다 풀로 다 자동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제조업들은 계속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이라든지 자동 공정을 계속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나타나요. 고용 지표는 조금 안 좋아지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 현상들, 제조업체들, 이게 다 효율성이 올라가거든요.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고령화 시대에 아기도 안 낳고 노동력, 임금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속도를 낸다. 자동화라든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이런 로봇들을 계속 활용하는 부분들. AI도 마찬가지잖아요. AI의 확산이 기업들에서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줄이고 다 AI가 다 대체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인 것처럼 AI가 제조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조업에 이제 로봇을 투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머지않아서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산업에 가장 먼저 투입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에 산업재해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은 당장 이제 확장 산업이다. 이거는 캐지 현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 돈만 들이면 되는 구간인 거고 누구더러 일부러 안 쓰라고 해도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들의 선택의 몫이 아니라 기업들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집에서 쓰는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들의 선택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산업용 먼저 스마트 팩토리 먼저 이쪽은 좀 빠르게 더 강하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오른 만큼 당장 실적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한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격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장기로 좀 모아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로봇 그냥 ETF 사도 되나요? 그쵸. ETF를 좀 분할로 계속 매수해주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다. 근데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가장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팁을 드리자면 그 로봇 ETF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코덱스에서도 나오고 타이거에서도 나오고 각 이제 운용사들마다 다 나오는데 그걸 열어보면 구성 종목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구성 종목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종목들 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좀 골라내시면 좋겠다. 저가 약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일단은 한번 요거 열고서 화면 ETF 쪽에서 이게 지금 화면 보시는 거다시피 이게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봤거든요. 처음에 출시됐을 때 삼성전자가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로봇 ETF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이랬었거든요. 근데 종목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네이버, 현대 모비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구성 종목들이 많이.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요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쪽 상방으로 가면은 비중이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보시면서 이 ETF가 계속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비중. K자 붙은 건 뭐예요? 코스닥. 네, K자는 코스닥.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비중이 느는지 주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더 좋게 본다는 의미로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ETF에서 계속 더 실른다라는 거죠. 더 실른다는 거죠. 네, 매일매일 체크를 하다 보면 이 ETF에서는 이 종목의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네? 더 늘리고 있네? 이런 부분들이 보일 거란 거죠. 하다못해 이게 하단에 있는 비중이 있는 종목들도 어느 순간 보면 조금씩 더 늘리기도 하니까 ETF 그냥 이건 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ETF 안에 있는 상단에 있는 상위 종목군들을 좀 참고하시면 종목 선별하는데 좋다. 왜냐하면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ETF들이 담고 있는 주요 종목들, 비단 로봇뿐만 아니라 원전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비중을 좀 따라가주면 솔직히 이 중에서 하나 골라 사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ETF만 담고 있지 않고 여러 개의 ETF가 있는데 그 ETF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이 ETF 말고 또 다른 ETF를 찾아보면 이제 한번 다른 거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미국 로봇 쪽에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고
중국의 로봇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고, 여기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레인보우나 로보티지나 두산 로보틱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상단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교집합을 찾아내는 그렇게 하다 거. 보면 네. 자연스레 시총이 큰 로봇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모이게 되는 확률이 되게 높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긴 레인보우 로보티지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 타이거에는 지금 아까 코덱스랑은 좀 다르게 타이거는 미래 했을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중이 높잖아요. 네. 얘는 지금 보시면 로보티지,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 SPG 뭐 이렇게 한 8% 이상짜리들이 한 대여섯 개 되잖아요. 근데 아까 코덱스랑 비교해보면 코덱스는 약간 분산이 되어 있어요. 10% 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 타이거는 약간 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거래량 많고 종목도 이게 다네요. 맞네요. 이게 다네요. 네, 이게 지금. 다네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고 얘는 집중력을 가지고서 지금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오늘 타이거가 지금 7.89% 올랐잖아요. 코덱스는 이거밖에 안 올랐죠. 그렇죠. 이건 종목도 많고. 종목도 많고 분산을 많이 시켜놨잖아요. 근데 이제 집중력을 보이면 대체로 코덱스가 약간 분산을 좀 많이 시켜놓고 상승률이 좀 적어요. 코덱스가 네. 삼성자산운용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타이거 같은 경우가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약간 앞에 타이거자 붙어 있는 게 수익률 관리 면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 근데 코덱스가 조금 안정감은 조금 장에 따라 있다. 다를 수 있다. 그쵸, 맞죠. 장에 따라. 하락장에서는 또 하락장에서는 큰일 힘들 날 수 수 있다. 있다. 힘들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가장 이제 대박 나신 분들이 반도체 레버리지. 아.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사신 분 대박. 그 다음에, 네, 코덱스, 뭐, 코스피 레버리지 사신 네. 분들 또 대박. 코스닥은 안 대박. 네. 그거는 올해 좀 갈 수 있으려나?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저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저도 이제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게 곧버스 일명.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안한 투자하려면 지수 투자하신 분들이 올해는 가장 좋은 수익률이었었다라는 말씀 뭐 드리고 싶고, 뭐 대장이니까. 안 그래도 곧버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투자해서 지금 고통받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으세요? 저도 예전에 네. 3천 부근에서 한번 샀었다가 네. 겁먹고 팔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되게 그 당시 선택을 잘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 그랬으면 저 지금 완전 가루가 됐을 것 어떻게 같겠네요. 보면 이분들은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인버스에 투자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곧버스도 한번 볼까요? 볼까요? 셀 바이가 계속 이렇게 시그널이 붙어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나오죠. 오케이. 셀하고 뭐 이렇게 로스컷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서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보시면 네.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아마 2000대 거기 한 막 터치하고 막 이랬을 때 네. 그때쯤이었을 것 같고요. 2000 한 중간 때 600, 800 뭐 이때였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이 마지노선이 뚫리면서 이제 끝도 없이 가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아마 거의 한 3,000대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뚫려버렸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거래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진제는 떨어지지 않을까 노리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있더라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00 이하에서 나는 모은다. 이렇게 뭐 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5천 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 12개월 포드퍼 뭐 생각하면은 5천이면은 네. 올해 기업들 영업이익률 생각했을 때 거진 다 반영된 거다라고 이제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쯤 됐으면 이미 지금 손절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바닥에서 거래가 실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손절하신 분도 있고 신규 진입하신 분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약간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462원. 저 아는 분이 490원대 자기는 싸다고 샀거든요. 사자마자 이것도 또 7, 8%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 번은 기회는 올 수는 있다. 있죠. 네, 5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따져보면 약간 고점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지금 1년을 우리나라 쉬지 않고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1년 이상을 쉬지 않고 오른 거를 저도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 말고는 없어서 올해 4천도 다 처음 보는데요. 뭐. 그쵸 지금 다 처음 보는 거죠. 4,700도 처음 보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1분기 중에 저 개인적으로도 1분기 중에 고점은 좀 나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 시장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1분기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들을 이제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분기,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이렇게 주총 시즌에 보면 이제 대충 답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전망치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월달에 우리 이제 지방선거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미국 중간선거 있는 해에 빠진 적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평균 하락률도 꽤 되더라고요. 8%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서 어떻게 빠질지 바로 예상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지금 시장은 유동성의 힘이고 이 시장이 정말 끝나는 타이밍은 시장이 풀린 이 유동성이 어디론가 좀 흡수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 시그널이 없잖아요. 미국도 이제 뭐 긴축 정리하고서 이제 채권 매입하면서 돈을 푸는 그런 규조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돈 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통화량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글로벌이 다 그냥 지금 통화를 계속 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어디선가 언젠가는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뭐 나중에 이제 소프트 랜딩 하면 더 좋겠지만 하드 랜딩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뭐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곧버스가 이 시점부터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손절하고 뭐 누군가는 신규 진입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천 정도 가면은 뭐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곧버스 투자를 뭐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주식은 올라가서 먹어야지. 빠져서 수익 내는, 뭐 물론 공매도라든지 기타 등등 뭐 주식 선물 옵션이 있으니까 방향성은 당연히 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고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 안 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 안 간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매도 없애라고 난리 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매도 생겼는데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매도 때문에 시장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시장이 안 좋을 때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공매도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 왜냐면 요새 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막 더 올라오는 거잖아요.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오니까 손실 볼 것 같으니까 쇼커버링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케이스잖아요. 그렇다시피 공매도가 결국은 쇼커버링을 해주면 수익은 나는 구조인데 일단 모르겠어요. 곧버스, 일명 곧버스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것도 한번 수급을 한번 보면 약간 투신이나 사모펀드들을 뭐 조금씩 사고 뭐 기타는 이건 뭐 기타 법인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들이 엄청 사잖아요. 예, 외국인도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구조라서 뭐 산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외국인들을 보면 이틀 사고 하루 팔고 이틀 사고 이틀 팔고 뭐 이틀 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지금 꾸준히 여기 보시면 이제 600원대부터 지금 사기 시작했잖아요. 600원대부터 사기 시작해서 지금 400원대니까 한 30% 이상 손실이 이미 나 있는 상태. 일단은 또 여기 금융투자 쪽에서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약간 기계적인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인 매매? 네, 그런 부분들. 금융투자에서는 거의 대부분 판 거 아닌가요? 네, 판 거. 그러니까 여기 손절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뭐 주식을 사기 위해서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상방 쪽으로 더 갈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지금 약간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약간 지수가 5천 정도 찍으면 약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정확히 반대되는 그림인 코스피 차트 한번 볼까요? 그쵸. 이거랑 반대되는 그림. 이게 지금 이격이 엄청 풀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격이라는 게 위로 풀려도 위로 많이 벌어져도 문제지만 아래로 많이 벌어져도 이 이격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평선으로 수렴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보면은 이것도 적어도 한 600원대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코스피 이거랑 진짜 완전 정반대죠.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때 저희 그 계엄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수렴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가 가다가 4월 달에 한번 급락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링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대통령 취임 네. 후부터 네. 내리 5천 얘기하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달렸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도 그러니까 약간 횡보 기간이 있었었어요. 작년 네. 여름에. 여기서도 약간 고비가 있었고 이격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뛰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여기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줄이는 박스권 횡보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랠리를 펼치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또 다시 이격이 이만큼 벌어지면서 지금 이제 발산의 과정을 기술적인 거는 뭐 물론 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해놓고 시장을 대응하면 좀 나쁘지는 않아요. 편하죠. 왜냐하면 언제라도 이격 조정이 와도 이상할 거 없는 지금 지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지수가 보시면 여기 쭉 5일선을 타고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1월달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올랐는데 이 5일선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또 5일선으로 회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21선도 마찬가지. 21선과 이제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 지수가 여기 갭이 뜬 데 보이시죠? 저는 좀 갭이론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 보이시죠? 갭이 빵 떠 있잖아요. 이게 한 4,3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갭은 언제라도 좀 메꿀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해놓고 좀 보시면 이 정도까지 갭을 메꾸고 나면은 조금 그 사이 동안에 조정이 온다거나 횡보를 하면은 이제 60일선도 따라 올라올 거고 여기는 21선이랑 지금 맞닿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조금 잡아주는 흐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121선이나 200일선은 기대할 필요는 없겠고 이 60일선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이 60일선이 올라오는 시점까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횡보장세 내지는 박스권 내지는 뭐 21선까지 한 번 더 터치하고 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한 4,300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그 정도는 올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